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서 전역에 사흘째 한파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원주가 영하 11.9도, 횡성 영하 16.5도, 영월 영하 14.4도, 평창 영하 17.3도까지 떨어졌고 내일도 영하 17도에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1도에서 3도에 그쳐 하루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3에서 8cm의 눈이나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미끄럼짐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횡성군 횡성읍에서 80대 여성이 집 근처 야외에 있다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춘천과 양양, 태백에서는 지난 이틀간 계량기 12개가 동파됐습니다. 지난달 원주에서 80대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원주 10명을 포함해 강원도에서만 22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118건의 시설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 신성장 보좌관 직책을 맡았던 비서관이 최근 사직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용된 다른 정무직들도 곧 교체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정무라인 구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인 원주시 정책비서관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신성장 보좌관 직책을 맡았던 박모 비서관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해 그만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광수 시장의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해 사직한 것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서관의 사직을 계기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용된 정책실장과 정무비서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과 함께 자리를 내려놓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직을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상하수도 사업소 직권남용 관련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민선 8기 정무라인들이 각종 사건과 의혹에 연루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박 비서관의 사직이 정무라인 교체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원주시가 정무라인을 보강하겠다며 지난해 시작한 시민특별자문단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위원들의 선임, 활동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1기와 달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서진과 특별보좌관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시장의 권한으로 공적인 자리에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권과 인사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본래 역할보다 사실상 선거 조직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원주시의 정무 라인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아차 이용자, 고령자 등은 대표적인 이동 약자입니다. 계단이 너무 많거나 동선이 긴 곳, 턱이 있어 이동할 수 없는 곳 모두 이들에겐 장벽입니다. 관광에서 이런 장벽을 없애는 베리어 프리, 열린 관광을 지향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원주의 주요 관광지 상황은 어떤지 이병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출렁다리에서 시작된 간현관광지의 관광단지화 전략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특히 케이블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도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하면 곧장 출렁다리 앞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유아차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적당한 경사로로 돼 있어 충분히 오갈 수 있고 경사로가 없던 곳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대신 우회로로 건너편 하늘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유아차를 몰고 가보면 쉴 새 없이 계단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계단을 넘을 수 없고 유아차 이용자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만큼의 값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조성 중인 바람길 숲입니다. 지난 몇 년간 폐선로를 활용해 만든 산책로인데 중앙시장부터 봉산동으로 넘어가는 주요 코스는 이동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다만 초입에 해당하는 우산동 일대는 군데군데 찾길을 건너면서 턱을 만나거나 야자매트 위로 지나야 하는 점이 장벽입니다. 강원가병은 평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하지만 저렇게 문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가 없고 휠체어가 올 수 있는 곳에서는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유적이면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일부분만 자유롭게 다닐 뿐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하늘정원까지 이르는 구간에 단차가 많아서 무장애로 만들기가 어렵다며 거동이 가능한 고령층도 관광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광지들의 소관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의 의지 문제에 가까운 무장애 관광지 조성이 아직까지는 원주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두 공기업을 합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논란이 거셉니다. 두 기업 모두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부실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통합을 하려면 강원도가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해 무리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주변 하중도 땅을 개발해 민간에 판매하는 강원 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가 대주주인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제때 땅을 팔지 못해 눈덩이처럼 빚이 쌓이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강원도가 대신 갚아준 빚만 2,0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295억 원을 또 출자했지만 또다시 쌓인 돌발 부채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스스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산이냐 아니면 유지냐 아니면 강원개발공사로의 영업 양수도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제 생각은 영업 양수도 방안이 제일 옳고. 하지만 강원도 의회에서 두 기업 모두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는 5,900억 원, 중도개발공사는 가진 땅을 다 팔아도 1,700억 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기업에 마이너스 기업을 더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둘 다 망할 것이다. 그런 게 가장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두 기업이 합치려면 결국 강원도가 또다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진 빚 2,050억 원을 사실상 탕감해주고 춘천 하중도 사업과 고은리 행정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2,100억 원을 또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도민 한 명이 26만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넣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상으로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파산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두 기업 통합으로 인한 도민 이익을 찾아볼 수 없다며 통합은 김진태 지사가 중도개발공사 파산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이자 도청사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가 오늘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퇴근길 피켓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원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12.3 비상계엄을 내린 윤 대통령도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피켓 시위와 일요일 집회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은 김 지사와 명 씨가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언론사 여론조사를 공유하는 등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받아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서 따로 낼 입장이 없다, 공천 관련도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내 국도와 국지도의 개량 사업들이 국토교통부 6차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횡성에서는 교통사고 다발 구간인 국도 6호선, 우천면 하국리에서 둔내면 현천리 황제고개를 포함한 5km 구간과 국도 19호선 갑천면 포동리에서 청일면 춘당리 2개 노선의 2차로 개량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영월은 국도 31호선 북면 문곡리에서 연덕리, 지방도 88호선 원주 신림에서 영월 주천, 김삿간면 진별리에서 내리, 한반도면 광전리에서 남면 연당리 등 4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평창은 국도 42호선 평창 중리에서 노론리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82호선 영월 주천면 판운리에서 평창읍 마지리 2차로 개량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올 상반기에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돼 올해 12월 사업이 최종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대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주 지역 채석장에 대해서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작업 당시에 컨베이어 벨트가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도 공장 관계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이 올해 원주와 춘천, 강릉에서 각각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원주는 영서고 실습지, 춘천은 신동초, 강릉은 노암초에 들어서며 현재 설계를 마치고 3, 4월경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옛 지정초 송암 분교장 폐교를 리모델링 중인 강원 온라인 학교는 기존 건물은 오는 9월에 개교하며 증축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같은 장소에 추진 중인 강원도 교육청 유아교육원 유아놀이체험장은 올해 9월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46억 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팀장 47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공단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에는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해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새롭게 단장한 이후 첫 번째 기획 전시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닭종이 인형전으로 꾸며지는 이번 기획 전시는 닭종이 인형 기능 전승자, 최옥자 작가 등 29명의 종이마당 작가들이 참여해 40석점의 닭종이 인형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일부터 4월 27일까지 80일간 열립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2023년 말 리모델링에 들어가 지난해 8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안양 정관장 가드 최상원과 김영현을 맞트레이드했습니다. 최상원은 2017년 프로에 입단해 7시즌 동안 222경기에서 평균 6.6득점, 2.2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와 외곽포 능력을 인정받은 최상원은 이선 알바노의 부담을 덜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지난달 안양 정관장과 진행됐던 정호균, 김종규 트레이드의 후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